오늘도 저희 진야사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낭자, 나는 전하를 지켜야 하오. 하지만 영의정의 칼날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가 없어. 병력은 움직이지 않는데 전하의 안색은 날로 어두워지니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듯하오. 나리, 그 칼날은 병장기가 아니라 탕약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영의정이 저를 이곳에 들인 것은 전하를 독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막으려 했으나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의녀들의 독이 제 의술보다 빠릅니다. 오늘 전하의 손목에서 뚜렷한 붉은 반점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독이 심장에 이미 닿았다는 뜻입니다. 내일이면 전하의 숨이 끊어질지도 모릅니다. 경선의 폭로에 김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밖에서 적을 찾을 때 적은 이미 임금의 심장 옆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김씨는 경선에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낭자, 위험을 무릅쓰고 말해주어 고맙소. 이제 나를 믿으시오. 낭자의 의술과 나의 칼이 함께한다면 아직 길은 있어. 하지만 그 전에 낭자가 무사해야 하오. 그러나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령전 복도에서 영의정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경선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뒤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중년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진짜 혜원의 어머니 정경 부인이었습니다. 혜원 의녀, 자네 어머니께서 자네가 너무 보고 싶어 예까지 오셨다네. 10년 만에 상봉이니 얼마나 기쁘겠나. 자, 어서 얼굴을 보여드리게. 생각지도 못한 영의정의 말에 경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영의정은 경선이 입궁한 순간부터 그녀의 과거를 끈질기게 추적해왔습니다. 내의원 명부를 뒤지던 영의정은 지울 수 없는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실종된 의녀 혜원은 살아있다면 이미 30을 훌쩍 넘긴 나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여인은 이제 겨우 20대 중반의 앳된 용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실종된 지 10년이다. 10년 전 20대였던 처자가 어찌 10년이 흐른 지금도 20대의 얼굴을 하고 있단 말이냐. 가짜로구나. 내 의원의 첩지를 손에 넣은 가짜야. 전하가 승하하시는 날 이 가짜 계집과 저 김종사관 놈까지 싸잡아 역적으로 몰면 나의 대업의 걸림돌은 모두 사라지겠지. 영의정은 경선을 궁에 들인 순간부터 자신이 암살하려 했던 김신과 경선을 동시에 처리할 명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혜원의 어머니가 가짜 딸을 마주하고 내 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경선은 대역죄인으로, 김씨는 그 공범으로 사형대에 오를 운명이었습니다. 의녀님, 당신이 주신 이름이 이제 저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비천한 나병 마을의 천민 경선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의녀님의 은덕이니까요. 다만 전하의 영모를 막지 못하고 가는 것이 못내 한이옵니다. 정경 부인의 시선이 서서히 경선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경선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영의정의 입가엔 승리의 미소가, 경선의 표정엔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운 일촉즉발의 정적 속에 정경 부인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어떠신가? 10년 만에 만난 여식의 얼굴이 맞지 않은가? 정경 부인의 눈이 경선의 얼굴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경선은 떨리는 숨을 들이키며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의녀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끝입니다. 의녀님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내 딸 혜원이 맞습니다. 어릴 적 그 맑은 눈망울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감, 못난 제 여식을 이토록 훌륭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의정의 표정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경선 역시 믿기 힘든 사실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사실 정경 부인은 혜원이 죽기 전 보낸 마지막 편지를 통해 그녀의 병과 함께 경선이라는 아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 대신 숭고한 길을 걷는 경선을 보고 기꺼이 그녀의 가짜 어머니가 되어주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구려.
모녀의 상봉을 방해했구만. 자, 그럼 간만에 모녀 상봉을 하시게. 나는 바빠서 이만. 영의정의 당혹감을 뒤로한 채 정경 부인은 경선을 데리고 잠시 처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경선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부인, 죽여주십시오. 제가 감히 해원 의녀님의 신분을 도둑질했습니다. 의녀님의 이름을 지키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부디 불쌍히 여기어. 아이야, 고개를 들거라. 사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 딸 혜원이 죽기 전 마지막 인편으로 내게 편지를 보냈단다. 어머니, 저는 이제 곧 하늘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이곳에서 저는 기적 같은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의 손끝엔 제가 평생 꿈꿨던 치유의 결이 살아 있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아이에게 제 이름을 주려 합니다. 이 아이가 혜원이 되어 제가 다하지 못한 인수를 펼칠 수 있게 부디 이 못난 딸의 마지막 고집을 용서하시고 훗날 이 아이를 만나면 저를 보듯 안아주세요. 내 딸은 너를 통해 다시 살고 싶어 했단다. 너의 이 거친 손을 보니 내가 지난 10년간 얼마나 치열하게 내 딸의 이름을 지켜왔는지 알 것 같구나. 내 딸의 이름을 너처럼 따뜻한 아이가 이어받아 더 크게 빛내주었으니 내가 오히려 고맙구나. 고맙다. 살아있어 주어서. 내 딸의 꿈이 되어 주어서. 마님, 그 따뜻한 말씀이 마치 혜원 의녀님을 보는 듯합니다. 두 여인의 울음소리가 닫힌 문틈 사이로 애절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기만의 끝이 아니라 죽은 혜원과 산경선 그리고 남겨진 어머니가 비로소 하나로 이어지는 진짜 가족의 탄생과도 같았습니다. 경선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더 큰 사명감을 안고 영의정의 독리와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바다는 기괴할 정도로 고요한 법입니다. 대궐의 밤은 차가운 침묵에 잠겼고 그 정적을 깨고 경선은 영의정의 호출을 받아 그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혜원 의녀, 어서 오게. 지난 보름간 전하를 보살피느라 고생이 많았네. 전하의 환우가 나날이 깊어지니 내 마음이 찢어지나 한편으로는 자네 같은 신의가 곁에 있어 든든하기 그지없네. 소인 대감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미천한 재주를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허허, 그래야지. 내 이미 전하께 자네의 공을 보고했네. 내일 아침 이 북방의 비약으로 마지막 탕약을 올리고 나면 자네는 이곳 내의원을 떠나게 될 것이야. 내 이미 해민서의 가장 높은 의녀 자리를 비워두었네. 영의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경선은 그 뒤에 숨겨진 서늘한 피비린내를 맡았습니다. 자리 이동. 그것은 영모가 성공한 뒤 왕의 독살에 가담한 유일한 증인인 자신을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자리 이동이라니요. 당신은 나를 해민서가 아니라 무덤으로 보내려 하는군요. 이 호리병 속 약의 정체를 제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이것은 전하의 기력을 돋우는 약이 아니라 단 한 꼬집으로 심장의 맥동을 끊어버리는 치사량의 독입니다. 대감, 당신은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는군요. 방을 나온 경선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약재고 뒤편 달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김신을 만났습니다. 날이 거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영의정이 내일 아침에 마지막 탕약을 올리라 명했습니다. 제게 건넨 것은 단 한 방울로도 전하를 즉사시킬 수 있는 맹독입니다. 놈은 전하가 승하하신 뒤 저를 독살범으로 몰아 처단하려 할 겁니다. 이거 큰일이군. 하지만 영의정이 독을 탔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지 않소. 섣불리 먼저 움직였다간 되려 영의정에게 명분을 줄 터인데. 날이 제게 비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혜원 의녀님이 남기신 가사제입니다. 이것을 드시면 맥이 끊기고 체온이 내려가 한식경 동안은 시체와 다름없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영의정이 그 자리에서 전하의 목을 배려한다면 그때는 정말 끝입니다. 이 위험한 도박을 전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그건 묘책이오.
놈은 당신의 독살로 꾸며야만 명분이 생기니 반드시 전하가 조용히 숨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려 들 것이오. 직접 목을 베었다간 명분이 사라지지. 낭자, 나를 믿고 그 가사제를 사용하시오. 내 반드시 전하를 설득시켜 이 덫을 놓으리다. 햇살이 잔인하리만큼 투명한 아침이었습니다. 경선은 영의정이 보낸 감시 의녀들의 서슬퍼런 시선 속에서 탕약을 들고 왕의 침소로 들었습니다. 병색이 짙은 왕은 경선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경선은 왕의 눈에서 두려움이 아닌 무거운 신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 탕약을 마셨습니다. 수초 후 왕의 얼굴이 격렬하게 일그러지더니 꺽꺽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침상 아래로 고꾸라졌습니다. 왕의 손끝이 경련하듯 떨리다 이내 멈췄습니다. 승하셨다. 전하의 숨이 멎었습니다. 비명이 대궐을 울리기 무섭게 영의정이 홀로 강령전에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군사들조차 문 밖에 둔 채 승리에 취해 단숨에 임금의 침상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영의정은 떨리는 손으로 왕의 손목을 쥐고 그 다음에는 코끝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싸늘한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영의정의 입가에 서서히 광기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쓰러져 있는 왕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허허허, 정말로 가셨구나. 평생 내 발목을 잡던 그 완고한 고집도 죽음 앞에서는 별 수 없구려. 대감, 어찌 된 일입니까? 분명 전하를 위한 보약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전하께서 왜 쓰러지신단 말입니까? 보약? 천하의 의녀도 다 소용이 없구나. 이 무지하고 가련한 계집아. 내가 궁궐에 발을 디딘 순간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내가 정성을 다해 달인 그 약이 실은 전하를 지옥으로 보내는 사약이었다는 사실을 알면 백성들이 너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려겠지. 대감, 저를 해민서로 보내주신다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보내주마. 저승이라는 아주 조용한 곳으로 말이다. 너는 왕의 독살범으로 충신히 내 손에 죽는 게지. 증거는 내가 든 약사발이고 증인은 여기 있는 나다. 그리고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지. 잘 가거라. 그동안 내 손발이 되어주어 고마웠다. 영의정이 허리춤에 칼을 뽑아 경선의 목을 베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강령전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내 나라의 대업의 오점이 과연 이 의녀이겠느냐? 아니면 내 놈이겠느냐? 영의정의 칼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챙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왕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영의정은 귀신을 본 듯 눈을 부릅뜨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럴 수가. 분명 맥이 끊긴 것을 내 눈으로 확인했거늘. 어찌된 영문인가? 내 놈의 죄를 내 귀로 직접 듣고자 저승 문턱을 잠시 다녀왔다. 해원 의녀가 올린 것은 독약이 아니라 내 놈의 그 더러운 야욕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그때 강령전의 문이 박차고 열리며 김신이 무장한 결사대와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김신은 바닥에 떨어진 영의정의 칼을 걷어차며 그의 목에 검을 켜넣습니다. 역정 영의정을 체포하라. 전하께서는 이미 너의 추악한 자백을 기다리고 계셨다. 김신의 명령으로 군사들이 영의정을 포박했습니다. 강령전 밖으로 영의정의 군사들을 제압하는 김신의 병사들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거의 다 왔는데. 길고 길었던 모반의 음모가 한 의녀에 의해 완벽히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대궐을 뒤덮었던 광풍이 잦아들고 강령전의 마당엔 차가운 새벽 이슬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영의정의 몰락은 처참했고 권력의 허망함은 포박된 역적들의 사슬 소리에 묻혔습니다. 의녀복을 벗어 던진 경선은 무명옷을 입고 왕 앞에 섰습니다. 곁에는 김신이 침통하면서도 굳건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전하를 기만했습니다. 저는 명문가의 여식 회원이 아닙니다. 역병이 휩쓴 귀곡동에서 시신을 닦으며 자란
천민 경선이라 하옵니다. 백관들의 술렁임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공을 치아받는 자리에서 터진 뜬금없는 고백에 여기저기서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경선은 눈을 감고 마지막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경선이라. 너는 어찌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스스로 정체를 밝히는 것이냐? 입을 다물면 평생 혜원이라는 고귀한 이름으로 부귀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의녀 혜원님은 제게 이름을 주셨지만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 진실한 마음을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기만으로 얻은 이름으로는 환자의 아픈 결을 온전히 어루만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전하, 저를 처단하시어 나라의 법도를 바로 세우소서. 왕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이내 인자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범을 잡기 위해 내 스스로 죽음의 약을 마신 이유가 오직 김신의 충심 때문이겠느냐? 아니면 너의 신기에 가까운 의술을 믿어서였겠느냐?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내 이미 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정경부인께서 내게 눈물로 서찰을 올리셨느니라. 사건이 벌어지기 전 정경부인은 왕을 은밀히 찾아가 혜원의 마지막 편지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정경부인은 왕 앞에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여식은 아니오나 제 여식보다 더 귀한 의술을 지녔습니다. 부디 그 아이를 믿어주시옵소서. 정경부인은 너를 가짜라 하지 않고 죽은 딸이 보내준 진짜 선물이라 하더구나. 너는 이름을 훔쳤으나 내 손끝은 진실했으며 그 진실이 짐의 목숨과 이 나라를 구했다. 이 나라 조선에 더 이상 천민 경선은 없다. 오직 나의 목숨을 구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보살피는 조선 최고 의녀 경선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과인이 너에게 내리는 첫 번째 교지이자 이 나라가 너에게 빚진 최소한의 예우니라. 왕은 교지를 내려 경선에게 가짜 혜원이 아닌 조선 최고의 의녀 경선이라는 당당한 칭호와 신분을 내렸습니다. 대신들의 반대는 왕의 단호한 신뢰 앞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정경부인과 경선은 마주 앉았습니다. 고맙다, 경선아. 내 딸 혜원의 이름을 드높여 주어 고맙고 살아남아 주어 정말 고맙다. 너는 앞으로도 내 딸 경선이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거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두 여인의 울음소리는 슬픔이 아닌 비로소 완성된 운명의 화답이었습니다. 경선은 혜원의 위패 앞에 엎드려 첩지를 내려놓으며 긴 방황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도성의 화려한 명예와 내의원의 부귀를 뒤로하고 경선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혜원이 마지막까지 소외된 이를 지키려 했던 그 마음처럼 경선 역시 한적한 고을의 작은 의원을 열었습니다. 낮에는 마당 가득 환자들이 줄을 섰고 밤이면 희미한 등불 아래 경선은 붓을 들었습니다. 혜원에게 배운 정통 의술과 귀곡동에서 익힌 생존의 지혜 그리고 궁궐의 독을 다루며 깨달은 해독의 비방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의술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달이 밝은 밤, 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와 함께 김신이 자신이 왔음을 알려왔습니다. 경선은 문을 열고 그를 맞이합니다. 밤이 깊었소. 등불 아래서 그린 눈을 혹사하다간 조선 최고의 의녀가 정작 버린 눈병 하나 못 고친다는 소문이 나겠구려. 날이 한양서 이곳까진 며칠 길인데 어찌 또 이 누추한 곳까지 발걸음을 하셨습니까? 전하께서 또 안부를 물으셨소. 벌써 세 번째 어명이요. 내의원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고. 헌데 낭자의 표정을 보니 이번에도 내 입만 아프게 생겼구려. 나리도 참, 전하께 전해주십시오. 궁궐의 화려한 약재보다 이 들판의 쓴바귀 한 뿌리가 백성들에겐 더 절실하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가진 것 없는 이들도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낭자의 그 고집스러운 숭고함을 내 어찌 막겠소. 수고하셨소, 경선 낭자. 아니, 조선 최고의 의녀님. 두 사람은 툇마루에 앉아 깊어가는 밤의 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손 한 번 잡지 않았으나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연모의 정은
은은한 약초 향기처럼 밤바람에 실려 서로에게 닿았습니다. 잠시 뒤면 김씨는 다시 도성으로 떠나겠지만 또다시 그의 발길은 이곳을 향할 것입니다. 수년 뒤 조선의 모든 의원과 백성들이 의술의 지침처럼 받드는 의서 한 권이 세상에 나옵니다. 이름 없는 천민으로 태어나 가짜 신분으로 세상을 속였으나 끝내 진실한 의술로 나라를 구한 여인. 그 여인이 쓴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병은 신분을 가려 찾아오지 않으니 의술 또한 귀천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몸에는 각자의 결이 있고 그 결을 정성으로 어루만지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오늘도 조선 최고의 의녀 경선은 한적한 고을 의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 멀리 오늘도 그녀를 찾는 김신의 모습 뒤로 아름다운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